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n't worry, be happy. 이데일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행복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상담과 또 좋은 전략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황주명 베스트 스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시장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핵심 전략과 핵심 전략과 전술이 다른 건 아시죠? 그 부분 모두 다 함께 할 테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 하단과 같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772-0263번, 문자는 샵 3772 참여 가능하시고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요소 꼭 함께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항상 교재 2권을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교재 2권, 명확한 비법서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또 시장이 쉬울수록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 드리죠. 기준을 잘 잡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기준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고사성어죠.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 이병철 회장도 굉장히 좋아했던 고사성어였습니다. 목계지덕, 즉 나무닥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하단에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QR코드를 찍어서도 가능하시고 샵 3771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략 전술, 특히 이제 항상 그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즉 이번 주의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전략을 잘 세우면 다음 주에 또 백승, 100% 승률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한번 같이 좀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산업 종목 이렇게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증시 당연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넘버 1, 미국 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안 좋다 보니 참 소외된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시장은요 항상 도너의 BFP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결국 순환매로 종목은 올라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함에 있어서 핵심이 됐던 키맨은 뭐였냐?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다른 요인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적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회사는 좋아진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 무엇이었죠? 미국에서 인프라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요일장에서 한국 증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시장은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종목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코스피도 좋아하는 흐름이었지만 코스닥의 새로운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물론 마이너스 0.05%로 금요일장 끝나기는 했지만 그 코스닥의 이 힘을 누가 받쳐주고 있느냐?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연기금 순매수 우위 포지션이 나오면서 떠났던 연기금이 코스닥 쪽으로 좀 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좀 더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오히려 코스닥의 어떤 전략 종목들로 수급이 좀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외국인은 상승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콜옵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콜옵션이라는 것은 상승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갖고 오는 건데 그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하방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우려감은 없지만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경고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도 그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하겠죠.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불어오르게 되면서 상승을 하였다. 근데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매기세가 좀 더 강한 모습이 있어서 다음 주도 코스닥 각계 전투, 코스닥 개별 전략에 대한 흐름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수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지션은 좋았지만 어쨌든 코스피 박스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3,225.56포인트에서 3,316.08포인트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마의 3,300 위로 종가 기준을 올려놨습니다. 과연 3,300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항상 두 번 체크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까지 체크를 하고 다음 주에도 3,300포인트가 지켜져 있으면 안착 3,3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고점 시그널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까지 이제 함께 보셨고요. 자, 탑 다운 방식. 그럼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예, 이제 특징주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종목 보겠습니다. 자, 산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움직였던 섹터가 어쨌든 가장 핫한 것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예,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뭐 윤석열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뭐 등등등 많은 테마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 그와 함께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재된 흐름에서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수성이노베이션, 동일기연, 피닉스 소재 등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수성이노베이션은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와 함께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니 해도 지금 중간 배당 시즌이죠. 배당을 많이 주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자, 실적 기대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기대주에 대한 상승, 굉장히 좀 상승 흐름이 좋은데요. 제가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타이어 튜브에 대한 쇼티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코롱인더가 어느덧 78,8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코롱인더, LG 디스플레이,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실적 기대주로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아무리 시장이 박스권이어도 실적주는 결국 간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소외된 종목들입니다. 자, 소외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과 함께 보는데 5G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 소외주였어요 이렇게 외쳐주고 있는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5G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은 이제 상승하는 견인차 역할이 무엇이냐? 일본 도쿄올림픽 때 원래 쌍두마차의 어떠한 시장의 산업을 강하게 좀 푸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5G와 그다음에 수소경제입니다. 근데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5G는 사실은 올 하반기고 내년 상반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리 좀 선반영되면서 실적과 차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 뭐 솔리드, RF텍,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으로 저 차트 바닥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그럼 일주일의 전략을 보고 다음 주를 예측하게 된다면 이번 주는 뭐였습니까? 소외주에 대한 흐름과 실적주 그리고 테마주 위주의 종목들이 순환매로 흐름이 만들어졌고 아마 다음 주도 같은 선상에 동일선상에서 이런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하방이 어느 정도 경직될 상황이고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코스닥 중심의 테마 이슈 혹은 실적 이슈를 가지고 주목해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다음 주 키포인트 전략이 될 수 있다. 자, 이번 주 종목과 산업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전일장 흐름을 이번 주장 흐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 지금 하단에 쭉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게 되는데 항상 보내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3요소 꼭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략 말씀드렸고 이제 한 분 한 분 한번 우리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현대해상이고요. 현대해상, 네. 네. 네, 24,0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0%예요. 아, 비중 20%. 일단 수익 중이신데요. 현대해상 들어가게 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금리 인상도 될 것 같고 올해. 네네. 그리고 또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 보험도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네, 두 가지 전략 너무 좋습니다. 베스트 전략이십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장악하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로직이죠. 또 자동차가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니즈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자동차는 또 다시 한번 두각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금리 인상 수혜주가 왜 금리 인상이 보험 수혜주냐? 물론 아시겠지만 또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는 총재가 올해 0.25% 금리 인상 하겠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 자,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을 투자했을 때 채권 금리가 높을수록 보험료의 마진율은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주들은 금리 인상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해상이 저는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 현대해상이 배당금 많이 주시는 거, 배당금 많이 드리는 거 알죠? 네, 작년도 받았어요. 아, 저 맞습니다. 이게 배당 투자로도 메리트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한 1,000원 정도 배당 줬을 겁니다. 네, 1,000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배당이 한 4%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25,000원 밑에서는 도너리, BF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네. 네, 배당 수익률 4% 구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현대해상의 배당적인 메리트도 있겠지만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에 대한 니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현대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하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25,000원 밑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데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4,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도에 3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원 구간이라면 3%인 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근데 이 보험주가 이렇게 뭐 탄력적으로 막 크게 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건 아시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000원에서 한 20% 정도 상승 구간인 3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전략을 잡으면 안 되지만 크게 손실이 안 나면은 배당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자, 손절 라인은 그래도 굳이 드린다면은 2만 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제가 보는 DPS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당 전략, 베스트 스탁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 보험주 잠시 얘기 드릴게요. 보험주는 다 좋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배당 메리트가 있고요. 금리 인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코덱스 보험이나 이런 종목들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략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현대 일렉트릭, 네. 21,400원에 네. 15%입니다. 21,400원, 비중 15%. 현대 네. 일렉트릭을 뭐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뭐 좋다고 해서 처음에 좀 들어가가지고요. 네네. 24,800원인가 매도를 하고 네. 재매수를 했는데 아, 근데 지금 또 보니까 한 달 전에 했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보니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전략 함께 어떻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분사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렉트릭 하게 되면 결국 전기죠, 그죠? 네, 전기, 송전, 배선 이러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좀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딱 전화를 타이밍 맞게 잘 주신 게 지금은 돌아서는 자리입니다.
주식이 돌아서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종목은 일부 차익 실현을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을 좀 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121선까지요. 누군가가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매도를 쭉 했다가 이 금요일 날 다시 이제 다 매도했습니다. 이 정도 마음 편해요. 이런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는.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뭐 인프라 투자 수혜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조금 타 종목에 비해서 엉덩이가 무거워졌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가게 되면은 조금 종목이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가 23,000원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닌데 23,000원이 되면 또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다림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는 23,000원을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9,000원 제시 드리는데 딱 금요일 날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3,000원에 잘 매도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전자주 같은 경우는요, 조금 탄력도가 이번에만 좀 빨랐죠. 원래 좀 느린 종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낮게 사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뭐 배송, 배전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차트 매법도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아, 시청자님은 지역은 어디에 사십니까? 아, 서울 송파 쪽이요. 아, 오늘 비가 좀 왔죠? 네. 예, 왠지 딱 그 서울에 사실 것 같아서 예, 비가 좀 기분 좋게 혹은 기분 나쁘게 올 수도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아, KG 모빌리언스 네. 11,100원에 10%요. KG 모빌리언스 11,100원에 비중 10%. 예, 네. 이 종목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네네. 결제수가 괜찮다고 해서 네. 들어갔는데 별로 움직임도 별로 없고 언제 네.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전화 드렸어요. 아, 이 종목은 종목은 참 좋은데 좀 안 가니까 답답한 종목, 그런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인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요즘에 이제 혹시나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온라인 결제 많이 해보셨나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뜨는 게 KG 모빌리언스가 가끔 뜨게 됩니다. 대부분. 네,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전자지불 결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뭐 관련해서 서비스할 때는 항상 KG 모빌리언스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영업이익도 꽤 좋습니다. 2020년도 12월 달에 영업이익이 작년도죠. 457억이 나왔고요. 올해도 벌써 3월 달에 123억이면 작년도 이상의 영업이익은 가능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명적으로 얘기하는 퍼10, 영업이익 곱하기 10이라고 하면은 한 400억 단위거든요. 그 구간이면 크게 나쁜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평가 구간이고요. 배당을 지금 한 220원 정도 주거든요. 주당 배당을. 작년도에도 220원 줬으니까.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00원 구간이면 배당이 약 2% 조금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다. 다만 종목이 조금 느려서 그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14,000원, 5,000원까지 가도 전혀 무리수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은 13,800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13,800원인데 자꾸 이 종목이 눌리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1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시 회사에 대한 턴어라운드와 함께 또 시장 턴어라운드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2,500원 1차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로는 13,600원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12,500원 1차, 2차 13,6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9,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오히려 내려오게 되면 9,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 12,500원, 2차 13,600원 관리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런 결제주들 있죠. 결제주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면요. 언제든지 포지션 잡고 차트 매매하시면 됩니다. 차트 공부는 제가 또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좀 후반부에 한번 차트 가기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제주만큼 또 매력적인 것. 그 결제주 폐기물 주는 차트가 중요하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또 힘을 이렇게 탁 주시네요. 네, 예, 보역에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네. 하나솔루션이고요. 한화솔루션. 네, 제가 주인이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샀는데 네네. 48,800원이고 네. 비중은 20%입니다. 48,800원에 비중 20%. 한화솔루션 뭐 특별한 이유를 갖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기 1월 11일 날에는 삼성전자 91,400원에 사서 여태 그것도 갖고 있듯이 이것도 하나라는 이름에 그리고 회사도 튼튼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네네네. 샀다가 막 떨어지길래 조금씩 물타기 한 게 이 금액이 된 거죠. 네, 이제는 한화솔루션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맞는 말씀이신 게 한화솔루션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든든한 지원군 있고 누가 든든한 백이냐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네. 든든한 백은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하나입니다. 예, 하나 관련해 가지고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뭐 수소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섬유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정정할게요. 수소라든지 화학 제품으로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거 실적도 좀 잘 받쳐주고 있는데 근데 왜 주가가 안 갑니까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나솔루션이 실탄도 좀 확보했습니다. 유상증자한 거 아시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상증자라는 거는 시장에서 돈을 조금 나 투자할 때가 있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가 정말 성장하는 값어치가 된다면 이 예전에 이게 뭐였냐면 두산중공업이 이랬어요. 두산중공업이 회사가 조금 리스크하니까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좀 납입받아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도 이제 지금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받았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더 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 나 아직 빠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차트거든요. 나 아직은 지켜봐 주세요 차트인데요. 자, 주가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밑으로 가면서 올라올 수 있는 로직이 좀 만들어졌고요. 제가 볼 때는 한 6만 원까지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전고 돌파 자리인 6만 원까지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절 라인은 4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회사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화그룹주들은 한화라는 부분에서 가장 원래 매력적이었던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화의 약자가 뭐였냐면 원래 한국화약이었습니다. 한국화약에다가 코리안 익스플로전 이래가지고 한국갱단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도 오해를 받다 보니까 하나로 축약을 한 거고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솔루션의 첫 번째 모멘텀은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이런 재생에너지도 같이 엮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룹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바이든뿐만 아니라 MS라든지 혹은 뭐 애플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화에 대한 테마, 케미컬에 대한 테마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만 원까지 봐셔도 좋다. 이렇게 좀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저기 매수가를 좀 낮춰주는 게 더 구입을 해서 사서 낮춰주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들고 갈게요. 왜냐하면 약간 엉덩이가 무겁다는 표현을 제가 전문 용어가 아니니까 이 종목이 조금 느립니다. 느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회비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20% 물량이 딱 적당하다. 예, 더 이상 매수 단가보다는 차라리 6만 원까지는 가져가신 전략이 낫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미국 쪽 재생에너지 사업 보셔야 됩니다. 워낙 지금 대기업들이 재생사업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대한 이슈들이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솔브레인 홀딩스요. 네네. 산 지가 오래됐어요. 작년에 샀는데요. 네네.
아유, 이거를 너무 지금 안 가니까. 현실이 커서 갈 수도 없고. 그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매수가가 6만 1,300원 정도 돼요. 61,300원. 비중은요? 25% 정도 돼요. 아, 그럼 이제 가장 25% 중요한 게 조금 더 돼요. 이게 한 2,500도 되거든요. 아, 네. 제가 이거 한번 잘 대응드릴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요, 재작년에 네. 선생님이 이제 제가 뭐 종목 그거 갖고 있는 거 신성통상 네네. 그걸 말씀해 주셔갖고 그거 수익이 좀 그때 많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제가 고마워서 TV 다시 보고 있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예. 이것도 전략 잘 드려서 또 수익 예, 나실 수 예.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솔브레인은 회사는 되게 좋습니다. 솔브레인은 이제 불소화물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화학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삼성전자가 뒤에 백으로 있는 종목입니다. 항상 든든한 지원군은 매력 있다는 얘기를 드리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솔브레인이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 이렇게 인적 분할을 했는데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지주사는 안 가고 솔브레인 사업부만 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런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에는요 지주사보다는 사업부로 보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런데 이제 지금 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안이 되실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솔브레인 그룹주들이 워낙 단단한 회사다 보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는 뭐 하시냐면 자 이제는 1차 하락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하락이 발생을 했고 2차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종목이 2차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재반등에 대한 로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반등에 대한 로직이 생각하는데 시간은 아직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61,300원 정도 매수 단가라고 하셨는데 6만 원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나올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청자님.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2차 하락을 하고 나서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더 횡보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회사가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회사를 들고 있으면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잘 파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59,000원에서 6만 원 부근에서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서 6만 원 정도에는 매도하시고요. 자,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뭐 35,000원 손절 라인을 드리겠지만 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6만 원 정도에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조금 더 사도 될까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한 10% 정도만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35,000원 이하에서는 좀 더 추가 매수 가능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되십시오. 네,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주식에 격언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은 결국은 방향대로 간다. 방향이 틀리지 않는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HMM이고요. 네네. 3월 29일 날이요. 네. 39,950 종가로 샀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딱 체크해서 말씀드립니다. 39,9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비중 되십니까? 50%고요. 비중 비중 50%. 50%입니다. 비중은 50%고요. H&M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예, 수익 중 많이 수익 중인데요. 네네. 이게 한 번씩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에도 샀었어요. 연초에도 샀다가 네. 팔았다가 막 하니까 이게 수익이 실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H&M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죠. 실적이 이번 3월 달에 1조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1분기 기준으로 1조가 나왔고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은 로직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곱하기 4가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 4조가 나온다고 정리했을 때 지금 시총이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보수적 관점으로 이제 뭐 화물운송이니까 워낙 요즘에 이제 그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보수적으로 2조에서 2조 5천억을 잡는다면 2조 5천억 3조까지 잡는다면은 퍼 5 기준으로 봤을 때 15조에서 6 기준이면 18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 자리가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제가 18조 정도에서 20조는 어렵다고 봐요. 이 회사의 특성상 여러 가지 또 경기 변동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에서 18조 정도 보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한 20에서 30% 수익 구간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4만 3천 원에서 뭐 4만 5천 원에서 20% 정도 가게 된다면 한 9천 원 정도가 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1천 원짜리가 그냥 거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되면 충분한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반등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재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5만 원 이상 올라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수익 실현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만 원 이상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뭐 5만 원에서 비중을 한 20% 줄이시고 뭐 5만 2천 원에서 뭐 30% 줄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목표가는 일단은 5만 원 일단 전략을 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이 종목은 60이선은 깨고 싶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데 3만 9천 원 이탈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9천 원 이탈만 안 하면 네.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5만 원부터는 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하기엔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구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5만 원부터는 좀 고민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문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네. 10년 전에 이게 20만 원까지 하던 주식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우리 HM이 수출이라든 모든 게 지금 HM선에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한진해운이 있었어도 20만 원까지 했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수출이 HM으로 통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뉴스 이런 데 보면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자동차 뭐 인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거하고 주식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일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그 펀더멘탈이나 내용적인 측면은 HM이 거의 이제 뭐 독점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월봉 차트를 오픈해 드렸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왜 5만 원이 무너지냐면 과거에 2013, 14년도에 HM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힘들으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12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는 보는데 이 부분은 그렇죠. 예. 5만 원을 장악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은 5만 원을 소화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한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5만 원 보고요. 만약 장기 플랜으로 봤을 때는 한 11만 원, 12만 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5만 원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조금씩 약해지는 구간이거든요. 이걸 뚫으려면 수급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수급 보니까 계속 줄어들었는데 어제는 좀 뚫리더라고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 1차 전략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5만 원이 또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베스트스탁으로 문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보내시고요. 예. 네, 제가 일단은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한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태경산업이고요. 태경산업, 네, 네네. 7,345원에 5% 가지고 있습니다. 7,345원에 5%. 예, 네. 태경산업 들어가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유는 뭐 그냥 저번 정치 인맥주의 네네. 테마주라서 들어갔는데 네. 근데 이거 저는 몇 개월 됐는데도 아직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상한가 팍팍 치고 좀 하던데 얘가 코스피였는가 지금사는 그래서 가는지 그렇게 팍팍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못하네요. 네, 그 부분 내가 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경산업은 저도 이제 자주 보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뭐냐면 많이 빠지면 오케이 들어가야 된다. 전 이렇게 전략 잡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요. 아시지만 62%에서 70% 가까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나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뭐 지금 석회라든지 뭐 이런 약간의 광물 이런 쪽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정치 테마주기도 한데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160억. 이번에도 한 제가 볼 때는 한 160억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그런 같아요. 부분들도 있고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뭔지 아십니까? 배당을 잘 줍니다. 배당을 많아요? 240원 줍니다. 그러면 지금 6,800원, 7,000원이야 치더라도 3% 이상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네. 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서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는 로직까지 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네네.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6,000원 밑에 자리는 엄청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려올 일도 없겠지만 6,000 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시고요. 자, 이 종목의 이제 적정 주가를 보게 됐을 때 8,000원까지는 계속 시도할 거예요. 여러 가지 테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8,000원에는 근데 이상하게 이 종목은 누가 자꾸 매도해요. 얄미운 종목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얄미웠죠, 그죠? 그래서 8,000원에는 매도하시고 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먹고 또 먹고 종목입니다. 그래서 6,000원과 8,000원에서 박스권 매매 가능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내려오게 되면 또 매수하셔서 또 8,000원에 매도하고 반복될 수 있다는 부분 아니면 5% 들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님. 네. 좀 롱텀으로 보시려면은 9,5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짧게 보시면 8,000원이라는 부분 꼭 잊지 마세요. 8,000원 목표가 6,000원 매수. 요거 로직 기억하시면서 지속적인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네, 이거 말씀하십시오. 얘도 그래도 인맥주하고 묶여갖고 그러면은 선거 전에는 한 번은 끝나고 나면은 선거 전에 안 올라가던 장은 끝나면은 그때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손절을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가요? 다른 분들도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종목은 펀더멘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금 선거주랑은 외부이긴 한데 정치 그 테마는요 3개월 전에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3개월? 11월이나 12월에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정치 테마로 들어가는 종목도 저 같으면 12월에는 정리. 그러니까 12월에 인맥주는요 네. 정책 테마주는 2개월 후에 정리.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시청자님들. 정치 그 인맥 테마주는 3개월 그리고 정책 테마주는 2개월 전에 모두 다 정리한다. 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항상 아시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성우.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다양한 전략 드렸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큰 힘이 되는 전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못다한 이야기는요. 하단 보시게 되면요.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로 참여도 가능하시고 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또 다양한 정보 무료로 오픈하는 공간이니까요. 참여하셔서 또 다양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수익을 응원하고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또 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일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라이브로 참여 가능하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 종목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AS와 그리고 또 지켜볼 만한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제 종목 AS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일단은 특이 종목이었죠. IB 기명. 결국 인터넷 관련주죠. 인터넷 교육 관련주인데 자, 제가 3,500원 목표가 달성 3,500원 말씀드렸는데 결국 IB 기명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3,820원까지 갔어요. 종목이 이게 파동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3,500원 더 가긴 했지만 아쉬움은 뒤로 하자. 근데 종목 먹고 또 먹고 종목이죠. 내려오면 또 샀다가 팔았다가도 가능한 종목인데 어쨌든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항상 또 내려오면 보자 이렇게 전략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인프라 투자 수혜주 중에 전기라든지 단조 이런 쪽 안 좋아하는데 좀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 드렸던 게 대창단조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창단조라는 종목도 5월 22일 날 언급드리면서 눌림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쌍바닥 찍고 나서 탁 올라갔죠. 그러면서 목표가 또 언저리 오게 됐는데 9,800원 설정을 드렸는데 또 목표가 설정 도달했죠. 재밌죠.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만큼 또 움직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동인베스트입니다. 경동인베스트. 경동 나비 해날 때 그 경동그룹주인데 자금 조달, 컨설팅, 인베스트니까 교육 훈련, 서비스 뭐 이런 사업 영위하고 있는데 영업활동연금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당 메리트도 좋고요. 여러 가지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제가 볼 땐 떨어질 때가 더 좋은데 품절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 다지게 하고 있어서 매수가는 4만 원 밑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4만 원 밑에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원 이렇게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품절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품절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한일네트웍스 보겠습니다. 자, 한일네트웍스라는 종목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랑 좀 비슷한데 이제 서비스 ASP랑 IT 장비 유통 부문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한일네트웍스 같은 경우 보안 관련된 이슈도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배당 메리트 구간이 진입이 됐고요. 예, 그리고 소액주주가 40% 이하의 품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로도 좀 엮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좀 탄력이 좋아요. 또 뜰 때 방방 이렇게 뜨는 종목입니다.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한 6,900원부터 좀 분할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 6,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좋겠지만 안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는 6,900원부터는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8,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5,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 샵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셔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또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또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제가 무료 강연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제 빅이 오픈하는 시간 됐습니다. 제 핵심 빅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엔빌로프 매매법 2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돈어레이 BFP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매매법이죠. 엔빌로프 매매법 2 오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매매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공격형과 방어형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 주는 공격형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방어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빌로프 매매법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쉽습니다. 일단은 엔빌로프 매매법 전에 장대양봉에 대한 개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양봉은 일반적으로 7%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있으면 좀 다르게 하자. 종가 마이너스 시가를 5%로 하자.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주와 개판주를 구분해서 말씀드리죠. 세력주라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 없는데 빵 올라온 종목을 세력주. 개판주라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움직인 종목을 개인이 판 주식 개판주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로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세팅법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른쪽 마우스를 추가 클릭하시고 뭐 여러 가지 추가 보조지표를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엔빌로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엔빌로프 쓰시면 되는데 여기 20에 20을 여기 3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20에 3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20에 30입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밑으로 만들어주시면은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 사실 매매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엔빌로프 30 하단선, 그러니까 20에 30이 무슨 말이냐? 21선 기준으로 30%가 빠진 거예요. 이 자리가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왜? 그 자리는 특수 상황이니까요. 엔빌로프라는 것이 봉투라는 의미인데요. 그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시 빨아들여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조금 있다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백문이 불여일견 차트 보시면 쉬워지실 겁니다. 자, 단 하락시 매수가가 마이너스 7%에서는 매수 평단에 매도한다. 코스피 안정주가 터치시 최고의 기회다. 단 재무제표, 펀더멘탈은 확인이 필요하다. 추상승 후에 5배 수익도 가능하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엔빌로프 하단의 매력은 뭐냐면 주식이 갑자기 퉁퉁퉁퉁 빠져요. 뭐예요? 투매라는 거예요. 신용이나 담보나 이런 부분들이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떨어지지 말아야 될 자리 순간적으로 빵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되면 이제 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물 매수가 퉁퉁퉁퉁 올라오는 거예요. 바물 매수가 나오면서 주가 부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엔빌로프라는 것은 결국은 하단과 상단이 정해져 있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로직에 잡혀 있는 겁니다. 매매법이 굉장히 쉽죠. 파란색이 뭐라고요? 이 가운데 색이 21선, 이 파란색이 21선 대비 마이너스 30%. 왜 올라오냐? 시스템 매매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투매 물량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자, 항아리가 비면 항아리를 담아야 된다. 그건 뭐예요? 주가의 단기 급락 이후에 빠른 반등세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엔빌로프의 하단 매매법입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이 좋은 종목도 둥둥둥 떨어지죠. 둥둥둥 떨어지다 하나를 딱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케이. 신기하게도 그 자리가 되면은 반발세가 나옵니다. 왜? 주가가 툭툭툭 떨어지다 이 자리 너무 과한데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PBR도 계산하고 PER도 계산하고 DPS도 계산하니까 이건 너무해. Don't worry.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는 쑥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로직이지만 주식은요, 항상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은 만년 상승일 것 같지만 결국 또 하락이 옵니다. 또 만년 하락일 것 같지만 또 하락이 상승으로 바뀝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만년 하락일 것 같은데 그 어느 순간 갑자기 두두둥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게 결국은 주식의 습성이자 관성입니다. 되돌림 현상이라는 거죠. 자, 에이블센스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갑자기 주가가 밀려 내려오더니 막 쏟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4월 달인가 작년도 4월 달에 이 정도면 다 온 것 같습니다. 그거 뭘로 알았는지 아세요? 저 아무 이야기도 안 들었어요. 그냥 뭐 뉴스도 아무것도 안 보고 딱 하단 딱 닿으니까 이제 다 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하단에 돌아오는 종목들이 많아. 상단 이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하단에 찍히는 게 20, 30개가 나오기 시작한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그 자리가 뭐예요? 턴어라운드입니다. IMF 때도 그랬고 리먼브러스 때도 그랬고.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올라갈수록 공격형 알아야겠지만 언제든지 방어형을 알고 있으면 내가 과감하게 주식을 또 사야 될 때가 보이는 겁니다. 그 포지션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CJ E&M도 왔었고요. 삼성 SDI도 왔었습니다. 7만 원대 삼성 SDI 그때 화재 사건 나왔을 때 주가 퉁퉁퉁 떨어지면서 엔빌로프 하단에 딱 닿으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구간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롯데정보통신도 마찬가지죠. 이 좋은 종목이 시장 상황 때문에 둥둥둥둥 빠지는 거예요. 둥둥둥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단을 찍고 나서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17,250원에서 4만 원. 이 좋은 종목을 빠르게 반등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핵심 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단순하고 여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기법들에서 말씀드리게 있는데요. 오늘의 기법 뭐였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엔빌로프 21선에서 30% 하단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못다한 얘기들은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샵 3772 황주명을 통해서도 검색해서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항상 라이브로 제가 함께하는 시간 있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항상 제가 이데일리 맵 라이브로 8시에서 9시 일요일에 함께하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수익은요. 최고의 기준에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엔빌로프 하단법으로 수익 많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되십시오. 화이팅!